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랑은 꿈처럼 시작되었다가 벗어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상처와 혼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헤쳐나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특별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해서 선택되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특별한 자질이나 인간성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연극에 필요한 소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상대를 결정할까요? 그 기준은 매우 실용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4가지 S로 요약합니다. 바로 성, 공급, 안전,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4가지 중 최소 2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공감적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피해자들은 마치 쌀가마니 속의 쌀알처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특정 쌀알의 모양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쌀의 영양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어제의 연인과 헤어진 바로 그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사람에게로 아무렇지 않게 옮겨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이전 사람과 새로운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구를 선택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가입니다. 보통 경계선 성격장애나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혹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겪으며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또는 내면이 무너져 누군가에게 강하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들의 강력한 자신감과 카리스마에 쉽게 매료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첫 만남은 사실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처음 만났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심리학에서 불쾌한 골짜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과 매우 흡사하지만 어딘가 결여된 존재를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섬뜩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직감,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촉은 상대방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애써 무시합니다. 내가 오늘 예민한가? 너무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외로움과 절박함 때문에 이 정도는 타협해야지라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기이한 행동을 오히려 특별한 애정 표현으로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적인 집착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라고 믿고 폭력적인 언행을 나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분석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디즈니 영화 같은 해피엔딩을 꿈꾸는 관객의 마음으로 데이트에 나섭니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저 사람은 뭔가 위험해라고 속삭여도 우리는 그 목소리를 끄고 환상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는 속도와 강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친절할 때는 세상에 다시 없을 천사처럼 굴고 불쾌감을 드러낼 때는 폭력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당신일 때는 몇 시간이고 당신에 대해서만 질문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도 한번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이 끝없이 자기 말만 합니다. 관계의 진전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쌓아갈 관계를 그들은 단 며칠 만에 완성하려 듭니다. 첫 만남에 동거를 제안하고 두 번째 만남에 결혼을 약속하며 세 번째 만남에는 자녀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속도와 강렬함,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듯한 몰입감은 당신을 현실과 분리시켜 공유된 환상이라는 그들만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이 환상의 연극은 몇 단계의 막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막은 스캐닝과 오디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레이더처럼 주위를 훑으며 잠재적 공급원을 물색합니다. 그리고 몇몇 후보를 정해 자신에게 필요한 4가지 S를 제공할 수 있는지, 순종적이고 협조적인지, 자신의 환상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시험하는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이 오디션에서 당신의 모성애적 본능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유아적인 행동을 하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 입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반응한다면 당신은 합격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완벽한 어머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막은 사랑 폭격과 이상화입니다. 오디션에 합격한 당신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찬사와 애정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당신 없이 단 1분도 살 수 없어. 와 같은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이 이상화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완벽한 대상을 소유한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야만 그런 당신을 가진 자신도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스냅샷을 찍어 머릿속에 저장한 뒤 포토샵으로 완벽하게 보정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신과 암묵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갓난아기를 대하는 엄마처럼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상화에게 그 대가로 당신도 나의 엄마가 되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당신은 그의 엄마가 되고 그도 당신의 엄마가 되는 상호모성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막은 시험과 학대입니다. 사랑이 절정에 달했다고 믿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당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통제하고 거짓말을 하며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이것은 평가절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상화의 연장선입니다. 그는 당신이 진짜 엄마인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것인가? 이 시험을 통해 당신이 완벽한 어머니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학대는 당신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점차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강도를 높여갑니다. 네 번째 막은 평가절하와 분리 준비입니다. 당신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 완벽한 어머니임이 증명되면 이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유년기,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 단계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이라는 새로운 어머니를 통해 그 실패한 과업을 재현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당신에게서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똑똑하고 아름다웠던 당신은 어리석고 추한 존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내면의 이미지와 현실의 당신 사이의 불협화음을 견딜 수 없기에 현실의 당신 또한 똑같이 폄하하고 모욕합니다. 가스라이팅, 침묵치료, 비난, 조롱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당신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이코패스는 현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며 의도적으로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당신이 문제라고 믿으며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혹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5번째 막은 폐기, 잔인한 해방입니다. 당신을 충분히 평가절하하여 떠날 명분을 만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버립니다. 이 폐기의 과정은 매우 갑작스럽고 충격적입니다. 어제까지 함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당신을 벌레 보듯하며 떠나갑니다. 이별이 잔인한 이유는 실패했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무의식적 강박 때문입니다. 다시는 붙잡히지 않도록 의심의 여지 없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혹은 당신이 가장 아플 때처럼 특별한 날을 골라 상처를 극대화하는 것은 그 분리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엄청난 해방감과 희열을 느낍니다. 드디어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개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풉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잠시뿐입니다. 그는 애초에 통합된 자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다고 해서 갑자기 독립된 개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여전하고 그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줄 또 다른 어머니를 절박하게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사람을 버리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 끝없이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 사이클이 완성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떠나거나 관계가 중단되면 그는 후버링을 통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합니다. 미완성된 연극을 마저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나긴 연극의 끝에서 남는 것은 깊은 상처입니다. 피해자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을 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며 불안과 우울에 시달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일어난 모든 일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아가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미완성된 유년기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동원한 배우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연극의 배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은 혼란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힘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연극의 막은 내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짜 사랑과 조종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오직